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은 좀 멀리 나와 있습니다. 경북 구미시 사곡동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겠지만 다가구 주택이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3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종별은 다가구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이 105평, 건물 면적이 264평이나 됩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이 엄청나게 큽니다. 게다가 이쪽에는 지금 코너 쪽으로 또 위치해 있고 이쪽으로도 차가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곡초등학교에서 도보 4분 거리 300m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근처에 사곡역이 200m 거리에 있고요. 도보로는 3분 거리입니다. 사곡역 자체가 대구권 광역철도라 그래서 23년도 개통 예정이었었는데 이뤄지면서 24년도 12월에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또 개통을 할 수 있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철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보통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는 더 걸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호재죠. 이런 호재들이 생기게 되면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포인트들이 있어요. 처음에 개발한다고 했었을 때 발표가 나면 한 번 상승하게 되고요, 착공이 들어가면 한 번 더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개통을 하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제 곧 개통을 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최대 19가구까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총 18가구입니다. 한 층에 투룸 2개, 미니 투룸 4개씩 있고요. 3계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룸 6개 호실, 미니 투룸 12개 호실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는 구미 국가산업 1단지라고 해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우리가 걸어 다닐 수가 없잖아요.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차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라고 생각을 해요. 토지 자체가 1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도 지금 주차가 한 대, 2대, 3대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겹겹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뭐 4대에서 한 5대 정도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쪽에도 보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좀 편합니다. 반대편 쪽에서도 4대를 주차를 될 수가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요, 여기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한 12대 정도까지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세대당 1대까지는 불가능한다 하더라도 주차에 있어서는 굉장히 쾌적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경매가 나와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보시면 담배꽁초부터 해가지고 청소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1년도 사용 승인이 됐던 건물이에요. 건물 상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그래도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치고는 자재가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따로 뭐 누수라든지 이런 흔적들은 전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부를 한번 확인을 하면서 누수 여부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옥상도 보시고요. 오늘 촬영 날이 평일이에요.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뭐 3교대라든지 근무 조건 때문에 아마 낮에도 지금 이렇게 차가 많은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한번 가보시죠. 천장도 그렇고 굉장히 그래도 좀 깔끔한 편이에요. 여기도 뭐 CCTV도 있고요. 이쪽에 보면 이쪽이 좀 외벽 쪽이 좀 다 뜯어져 있기는 하네요. 제가 이거 봤었을 때는 이것 때문에 안으로 좀 물이 들어갔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외벽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 산정하실 때 수리 비용을 조금 산출하셔가지고 입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화단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확실히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와, 쓰레기가 냄새도 좀 나고요. 여기서 소변도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밟은 거 아니죠? 냄새가 여기는 청소 한번 싹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요거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공부 안 하신 거죠? 저는 이거 잘 모르지만 교과서에 폭주족에 나올 만한 그런 오토바이인 것 같습니다. 빠라바라 합니까? 무섭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어요. 쌓여 있는 곳들은 아무래도 공실일 가능성이 많겠죠. 여기는 이제 전기 계량기인데 전기 계량기를 보게 되면 지금 군데군데 좀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201호, 뭐 203호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고 503호도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떼가져 있는 호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공실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도시가스 잠겨 있거나 열려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한번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건물 굉장히 진짜 깔끔해요. 샤시도 그렇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텍스가 보면 여기가 젖어 있거든요. 젖어 있는 걸 봤었을 때는 또 위에서 조금 누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새는 거는 집으로 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 부분들도 같이 좀 입찰가에 수립을 좀 산정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지금 입구 현관문도 안 잠겨 있어요. 토지는 굉장히 큰데 아쉽게도 엘리베이터는 없네요. 여기 뭐야,
거미줄이 전혀 관리가 안 된 거죠. 여기도 보면 조금씩 크랙이 좀 가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뭐 다 먼지예요. 먼지 투성이 다 까졌네요. 페인트가 진짜 옛날 느낌의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주택 관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혀 표기가 없죠.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약간 으슬으슬하네요. 아무래도 아무도 안 살고 계시는 것 같고, 여기는 지금 사람이 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앞에 없는 걸로 봤었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어둡기도 하고 등도 좀 새 걸로 갈아야 될 것 같고,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눈이 너무 부셔요. 금 반짝이가 있어가지고 손에 묻는 거 아니겠죠, 금이? 여기 203호가 있고, 그 다음에 204호가 아니고 205호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들은 4호를 되게 싫어해요. 4자를. 그래서 4층도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204호 대신에 205호, 206호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까지 207호니까 한 층에만 6개 호실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여기도 사람이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2개 호실이 살고 계시는 것 같고요. 한번 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 여기 진짜 관리 안 돼 있다. 여기도 뭐 다 그러고, 수도 계량기, 여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비용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큰 문제 같지는 않고요. 이거 싹 철거해가지고 다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타일 같은 경우도 깨져 있거나 떨어진 경우들 있잖아요. 중간에 보니까 시멘트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따로 시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은 좀 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손이 간다 하더라도 저렴하게 낙찰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야, 이거 왜 기울어져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철거하고 여기만 따로 페인트 칠해도 되고요. 타일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중간중간에 다 들떠있죠. 누수는 기본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옥상을 한번 봐야겠지만 방수가 좀 안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지금 원래 4층이었죠. 몇 호로 돼 있죠? 5층. 501호로 돼 있습니다. 아마 4자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하죠? 여기 사곡동인데. 여기도 보면 다 새나 봐요. 관리가 안 돼 있는데 난 왜 좋지? 변태인가요? 창고로 해가지고 세탁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것 같아요. 저도 다가구주택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런 공간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룸이나 1.5룸 같은 경우에는 옵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세입자마다 제가 침대는 제 거 써야 됩니다. 냉장고는 제가 있으니까 냉장고는 빼주세요. 세탁기는 제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세탁기는 제 거 써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거 빼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옵션을 놓고 있다가 그런 세입자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짐을 여기다 올려놓는 겁니다. 물론 그런 세입자는 안 받으면 되겠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또 공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최대한 들어주면 공실의 확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누수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옥상이 지금 보면 방수가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연식 대비해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군데군데 뭐 옥상이나 복도나 인테리어 같은 거 보면 관리가 안 돼 있고 좀 노후화된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되게 특이하게 도시가스 밸브가 옥상에 있네요. 근데 저는 옥상에 있는 것도 처음 보거든요. 보통 외부에 있거나 실내에 있거나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외부에 지금 도시가스가 빠져 있습니다. 봤었을 때 이렇게 지금 잠겨 있는 세대들이 있죠. 202호, 503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주를 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방수를 싹 다 해야겠네요. 방수 비용이요.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초록색 우레탄 방수 있죠. 그게 있는데 파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싹 다 우레탄 방수를 뜯어낸 다음에 미장을 싹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레탄 방수를 뿌리거든요. 그럼 훨씬 더 비쌉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처럼 방수가 이렇게 깔리지 않는 상태였어요. 여기는 청소만 바로 하고 며칠 말린 다음에 방수를 뿌리는 거예요. 방수를 두께를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했었을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시기이긴 하지만 한 70평에 600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입찰가에서 뭐 누수도 빼야 되고 그다음 수리비도 빼야 되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난 입찰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애초에 우리가 입찰가 산정한 금액에서 수리 비용을 뺀 다음에 그 금액에 우리가 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런 수리 비용이라든지 각종 비용들을 정확하게 산출을 한 다음에 입찰가에 반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체크만
해 나가고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사곡역입니다. 바로 앞인데요? 바로 앞이라서 여기는 200m 거리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곡역에서 바로 대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두드려 볼까요? 고장났네요. 계세요. 기본적으로 다 벨이 안 되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몇 호 사세요? 아, 여기 경매가 나와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원래 지금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따가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당장은 2,500원인데 재계약을 했었거든요. 법원에 혹시 뭐 서류 와가지고 서류 보내신 거 있어요? 한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서 계속 거주하실 생각이신가요? 나가면 나가야지. 아니 근데 저희는 뭐 무조건 이사를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새롭게 또 계약을 해도 되는 거니까. 저희 내년에 아파트 원래 분양받은 게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터진 거거든요. 언제 입주죠? 원래 5월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연장해서 살다가 나가려 했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당장 지금 저희가 공포가 받았거든요. 이 사건이 터지고 저희가 지금 또 그때 장모님이 서울에 있어가지고 갔다가 아파트 다 지어지면 또 갈 생각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사를 두 번 가야 되잖아요. 이따가 가시는 걸 일단 계획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터져 나서 빈집도 많을 거예요. 이게 지금 관리비가 안 되니까 거기다 월세고 전세가 몇 명 오는데 제가 전세고 월세분들은 안 내더라고요. 관리 왜냐면 저기 때 공짜로만 사는 거니까 바꿔서 지금 초등학교 나가고 하다 보니까 막 쓰니까 사람 적은 사람도 많고 저희 한번 보실래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은 좀 실례하겠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수리를 안 하시고 원래 이 상태인가요? 원래 그냥 그대로예요? 외급지 이런 거만 그냥 해주고 그럼 여기가 지금 거실이고, 아, 방 따로. 방은 굉장히 깔끔하네요. 만약에 1년 거주하신다 그러면은 나가시기 전 한 2, 3개월 전에는 집을 좀 내놔야 되잖아요. 그 뭐 보여주시거나 이런 건 괜찮으신가요? 누수나 이런 거는 따로 없는 거. 화장실 한번 봐도 될까요?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하네요. 감사합니다. 외부도 보고 내부도 보고 옥상을 보면서 세대를 제가 벨을 눌렀는데요. 일단 벨 자체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었고 노크를 했었는데 아무도 안 나오셨거든요. 촬영을 하고 있다가 밑에서 임차인분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여기는 주차가 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긴 세입자분들이 주차를 해놓으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거의 다 대부분 나가시고 한 7, 8분 정도만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 내부도 흔쾌히 먼저 보여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내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흔쾌히 내부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부를 봤는데 상당히 좀 깔끔했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나 주차장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내부는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정도면은 따로 내부적으로는 수리할 게 없겠다. 점유자분한테 여쭤보니까 따로 뭐 수리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시고 도배 정도만 기본적으로 좀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도 지금 누수가 없고 이런 컨디션이라고 하면 임대 세팅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곡역에서도 거리가 가깝고 촌학교도 거리가 가깝지만 여기는 토지 자체가 상업지역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업지역은 토지 내에서도 등급이 제일 높은 토지예요. 그래서 사곡역이 또 개통이 되고 할 경우에는 또 상업지역의 또 지가 상승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여기를 제가 한번 수익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일단은 투룸이 6개 오실, 미니 투룸이 12개 오실입니다. 미니 투룸은 1.5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룸은 500에 40, 미투는 300에 30 정도로 제가 세팅을 해 봤을 때 월세는 600만원, 보증금은 6,3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감정가가 12억 1,900인데 5억 9,700까지 떨어진 물건이거든요. 무려 51%나 떨어진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만약에 최저가 6억에 낙찰을 받을 경우에 대출을 90%, 5억 4천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취득세는 법무비랑 합쳐서 한 2% 정도로 잡았을 때 1,200만 원, 그리고 명도 비용이나 수리 비용은 제외를 한 나머지 초기 비용은 약 7천만 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대출 이자를 5.5%로 가정을 해보니까 월 244만원, 순 월세는 356만원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보증금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6,3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초기 투자금이 명도 비용이랑 수리 비용은 제외긴 하지만 7천만원이 들어간다면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면 실제 투자금은 약 700만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내가 700만원을 넣고 매달 356만원 정도의 순월세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 물건을 만약에 경매로 취득할 경우에는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우리가 취득할 거잖아요. 주변에 비슷한 호가 매물을 확인을 해보니까 대지가 100평, 연면적이 180평, 사용 승인일이 2004년입니다. 근데 이제 리모델링이 된 물건이긴 한데 호가가
8억 5천입니다. 대지 면적이랑 연면적이랑 봤었을 때 대지 면적은 저희랑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건물 면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85평 정도가 저희게 더 크거든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저렴하게 받는 게 아닐까. 약 700만 원의 투자금으로 한 달에 356만 원의 월세 세팅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사공역이 개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상업지역이잖아요. 여기에는 또 집가 상승까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큰 물건입니다. 또 토지도 크고 건물도 크고 18가구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물건을 보면서 아, 이거 내가 입찰을 해야겠다 라고 실질적으로 고민을 했던 물건이기도 하고요. 이 인근에 제 강의를 들으신 수강생 두 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한 분은 단독으로 70%대 낙찰을 받으셨고, 한 분은 한 40%대 거의 절반 가격에 또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임대 수요가 굉장히 또 풍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댓글이 남길 겁니다. 구미? 우리가 빌라 투자하면 무덤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 무덤의 지역은 인천입니다. 인천은 빌라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가구의 무덤은 과연 어딜까요? 바로 구미입니다. 구미의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는 순간 무덤으로 빠지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구미이긴 하지만 이 동네만큼은 임대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실거래가 내역을 봤었을 때 황금성도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미가 안 좋다라고 판단을 내리시기보다는 그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